10년 전, 2015년 3월 12일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뛰어갔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달려왔고 저를 들이받았어요.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남편 남도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하야,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괜찮을 거야.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32살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곧 하려던 참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부 출혈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어요. 남도경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나 지금 수술비 확인하고 올게. 금방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남도경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험 적용해도 1,500만 원입니다. 응급수술이라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와요. 남도경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되물었다고 해요. 1,500만 원이요? 보험 적용해도요? 당시 남도경은 사업 실패로 빚이 있었고 저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도경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집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돈 마련해야 해서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남도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그대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간호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어디 계세요? 수술 동의서 서명이 필요한데요. 남도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1,500만 원 앞에서 저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홀로 남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른 채로요. 병원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수술비를 냈다고만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약해지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해졌고, 아니 강해진 척을 잘하게 됐어요.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번의 클릭과 한 개의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 한성의료원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행정팀 부팀장 최은하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42살, 이제는 익숙해진 야간 당직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정동 3층 사무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은하의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낡은 전기포트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포트 옆에 놓인 스테인리스 카트를 밀었습니다. 끽끽. 기름칠이 필요한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카트 위에는 환자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각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며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름, 입원 날짜, 진료비 내역, 보험 적용 여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작은 금액 하나라도 틀리면 환자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하면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한 지 8년째였습니다. 10년 전 사고 이후 회복 기간을 거쳐 이 병원 행정팀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병원장 박성우가 직접 채용을 제안했고 은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긴장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병원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접수 창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트를 밀고 각 부서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간호팀, 진료팀, 원무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아침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챙겨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 시장 골목을 지나며 늘 들르는 만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은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군만두 한 봉지지?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끈한 군만두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병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 끝방, 은하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책 냄새, 그리고 고요함의 냄새. 은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옆 책장에는 의료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은하는 책상 앞에 앉아 군만두 봉지를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입 베어 물며 은하는 책장 맨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바늘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케이스였습니다. 은하는 만두를 씹으며 그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케이스를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늘과 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퇴원 후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수술비 1,500만 원. 보호자 도망. 은하는 메모지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은하를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1,500만 원. 거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술 동의서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을 떠났습니다. 은하는 수술대 위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보호자 없이, 서명 없이, 버려진 채로. 병원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은하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은하는 메모지를 다시 케이스에 넣고 책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두를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박재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집에서 먹자. 박재민은 병원장 박성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하보다 1살 어렸고 사고 이후 힘든 시기를 겪던 은하를 조용히 지켜봐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3년 전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병원 내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혼 사실은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8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야간 당직, 퇴근, 군만두, 그리고 고요한 저녁. 변하지 않는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10년 전 그날의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은하는 책장 위 바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눈을 감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수술대 위의 차가움, 보호자가 사라진 복도의 적막함, 그리고 혼자 남겨진 두려움. 은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은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성의료원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견병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과 좋은 평판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 박성우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더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병원의 성장. 박성우는 한성의료원을 서울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우는 결정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병원을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자고 말입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박성우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성장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의료 컨설팅 전문 업체를 초청해 병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우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H&L 파트너스. 서울에서 손꼽히는 의료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병원 운영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박성우는 이 회사의 용역을 의뢰했고 한 달 뒤 컨설팅 팀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행정동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행정동 회의실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 5명이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컨설팅 팀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키가 크고 회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업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은하는 행정팀장 김철수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팀장실로 들어가자 김철수는 말했습니다. 은하 씨, 컨설팅 팀에서 과거 운영 자료를 요청했어요.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연고 환자 지원 관련 자료를 전부 찾아달래요. 병원 성장 과정에서 사회 공헌 부분도 검토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 기록실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넘겨주세요. 내일 오전까지요. 은하는 팀장실을 나와 지하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기록실은 병원 행정동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장부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류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필요한 자료를 골라냈습니다. 무연고 환자 지원 내역, 수술비 지원 기록, 보호자 부재 사례들. 수십 개의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5년 3월 자료 상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응급환자 특별지원 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름, 수술 날짜, 지원 금액, 보호자란. 그러다 은하의 눈이 한 줄에 고정됐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응급환자. 보호자 남도경 연락 두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날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수술대에 올랐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하는 장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래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 여부 보류. 그리고 마지막 줄. 최종 처리 익명 기부자 PSW-1,500만 원. 은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도경. 10년 전 본인을 수술대에 두고 떠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락 두절.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장부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도경이 병원을 떠났다는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PSW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이 은하를 살렸습니다. 은하는 장부를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은하는 수술대 위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뒤였습니다. 누가 수술비를 냈는지, 어떻게 수술이 진행됐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병원 측은 익명의 기부자가 비용을 부담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에는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도경이 연락 두절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익명의 기부자 PSW. 은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PSW. 은하는 그 이니셜을 곱씹었습니다. 누구일까? 은하는 장부를 복사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실 한쪽에 있는 복사기로 가서 해당 페이지들을 복사했습니다. 복사본을 가방에 넣고 원본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은하는 기록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복사본을 펼쳐놓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도경이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은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병원 내부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 남도경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없었습니다. 남도경은 병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컨설팅팀, H&L 파트너스. 혹시 은하는 H&L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임직원 소개란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하는 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총괄 이사 남도경. 사진 속 남자는 10년 전 은하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구나. 은하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남도경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은하는 가방 속 복사본을 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의 장부를 수술할 차례야.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 자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컨설팅 팀에게 넘겨줄 자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정리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컨설팅 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은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남도경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지만 은하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하게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요청하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연고 환자 지원 자료입니다. 남도경은 은하를 보며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곧 시선을 서류로 옮겼습니다. 은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도경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은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하는 주먹을 쥐었는데 10년 만에 마주한 남도경은 본인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를 때가 아니었어요. 은하는 컴퓨터를 켜고 병원 내부 일정을 확인했는데 오후 4시에 이사회 정례 회의가 있었고 컨설팅 팀도 참석한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회의록 작성 담당자였기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내용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지루한 업무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남도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오후 4시 은하는 노트북을 들고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맨 끝에는 병원장 박성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회의실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고 컨설팅 팀은 테이블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도경이 프레젠터를 켜고 화면을 띄우며 말을 시작했어요. 한성의료원의 운영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화면에는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습니다. 수익과 지출, 효율성 분석, 개선 방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병원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지출이 있습니다. 특히 무연고 환자 지원금은 연간 3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도경의 말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은하는 노트북의 내용을 기록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연고 환자 지원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되는 비용은 병원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라는 말을 곱씹었는데 무연고 환자 지원금은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어요.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록 담당자는 발언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은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 향했습니다. 박성우 병원장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최은하 부팀장, 회의록 담당자는 발언권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여쭤봅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내 들었는데 2015년 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 무연고 환자 지원 기록을 보면 일부 지원이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하는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남도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거 기록을 점검하면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도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어요. 최은하 부팀장, 그건 오래된 자료입니다.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 사례도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도경은 은하를 노려보며 눈빛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죠. 은하는 남도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거를 묻은 사람은 당신이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박성우 병원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은하 부팀장, 내 사무실로 오세요.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하는 심호흡을 했는데 감정이 앞섰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은하는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박성우 병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미정. 병원 간호부장이자 박성우의 아내였고 은하에게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은하는 아무도 모르게 박성우의 아들 박재민과 결혼한 상태였는데 병원 내 인사 논란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결혼 사실은 철저히 비공개였습니다. 3년 전 늦은 나이에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결혼한 두 사람이었지만 은하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잊지 못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이 병원 안에 있었어요. 윤미정이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오늘 회의에서 왜 그랬니?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하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은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정적이라는 말이 맞았지만 어떻게 감정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10년 만에 마주한 남도경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은하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하는 생각했는데 조심해야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은하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요. 그럼 시스템대로 끝까지 가죠. 이사회 회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지만 병원 안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하는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동료 직원 하나가 은하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은하 씨, 병원 게시판 봤어요? 게시판이요? 익명 게시판이요. 어젯밤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은하는 병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게시판 상단에 조회수가 높은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은 한성의료원 인사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은하는 글을 클릭했고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성의료원 행정팀 채모 부팀장 이혼녀 신분으로 병원장 집안에 줄 대고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고 과거 이혼 경력이 있으며 병원 내에서 승진도 빠르게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본인의 이혼 경력, 나이, 그리고 병원장과의 관계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누가 이런 글을 올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익명이었기에 추적도 어려웠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면 문제 아닌가요? 병원장 집안이면 원장 아들이랑 결혼했다는 건가요? 이혼녀가 뭐가 문제임? 요즘 시대에 문제는 특채 아닌가요?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면. 은하는 댓글을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는데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본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누가 올린 글일까 생각하며 은하는 떠올렸습니다. 병원 내에서 본인의 결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병원장 부부, 남편 박재민, 그리고 인사팀 일부 직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누군가가 글을 올렸을까요? 아니면 외부 사람이었을까요? 은하는 문득 남도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이사회 회의에서 대립했던 순간 남도경의 차가운 눈빛이 기억났어요. 혹시 남도경이 본인을 조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는 화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박재민이었어요. 은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게시판 글 봤어요.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아니야. 내가 처리할게. 은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재민이 나서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은하는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 은하는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박성우와 윤미정이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윤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하야, 게시판 글 봤니? 네. 봤습니다. 사실이니?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는 질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숨긴 건 없어요. 다만 말할 이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윤미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병원은 가족이 아니라 시스템이야. 감정으로 일하지 마.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정은 간호부 출신답게 단호했는데 병원에서는 개인의 감정보다 시스템이 우선이라는 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은하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하는 주먹을 쥐었는데 시스템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대로 가야 했어요. 저녁 6시, 은하는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는데 평소라면 군만두를 사가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남편 박재민이 앉아 있었어요. 재민은 은하를 보자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은하야, 괜찮아? 응, 괜찮아. 재민은 은하를 안았고 은하는 재민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런 글을 올렸을까? 재민이 물었고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나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야. 내가 조사해 볼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은하는 재민에게서 떨어져 나와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은하는 창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요. 그럼 시스템대로 끝까지 가죠.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본인을 흔들려는 사람이 누구든 은하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이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는데 2015년 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남도경의 이름이 적힌 그 장부였어요. 은하는 복사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야. 반드시. 은하는 노트북을 켜고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과거 회계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깊이, 더 꼼꼼하게 조사할 생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고 재민은 옆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은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게시판 글을 올렸든 은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모든 진실을 밝혀낼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밤마다 자료를 조사했는데 2015년 전후 회계 기록, 무연고 환자 지원 내역, 계좌 이체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원이 보류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결국 처리되지 않은 채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기록들을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은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금요일 밤 11시, 은하는 병원 행정동 지하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야간 서버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은하는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복원해야 했어요. 그 안에 2015년 당시 승인 내역과 CCTV 로그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은하는 구석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를 켰는데 서버에 접속해 백업 파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2015년 3월 파일을 찾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수많은 문서들이 나타났고 은하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골라냈습니다. 승인 내역서, 계좌 이체 기록, 담당자 서명 문서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형광등이 꺼졌고 기록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야간 서버 점검으로 전력 제한이 걸린 것이었어요. 은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컴퓨터는 비상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잠겼는데 오래된 전자 잠금 장치가 전력 차단으로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은하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갇혔어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전력이 복구될 거야. 은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왔는데 어둠 속에서 혼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두려웠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는데 규칙적이고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은하는 귀를 기울였고 발소리가 기록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하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남도경이었어요. 은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은하야, 그만해요. 그렇게까지 해서 뭐가 남습니까? 남도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문 너머로 남도경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10년 전 일은 이미 끝났어요. 다시 꺼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은하는 휴대폰 플래시를 끄고 조용히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비상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은하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서를 발견했는데 익명 기부자 명단이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 항목을 찾았고 거기에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익명 기부자 PSW. 은하는 그 이니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PSW 박성우 병원장이었어요. 병원장이 본인의 수술비를 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하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 순간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비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록실 천장은 오래되어 비가 오면 종종 샜어요. 물이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고 은하는 서둘러 서류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에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은하는 서류 중 중요한 것들을 골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남도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은하 씨, 문 열어드릴게요. 나오세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도경이 문을 열어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은하는 계속 자료를 정리했고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은하는 컴퓨터 하단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였는데 무연고 환자 지원 관련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은하는 그 종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증거야.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문 앞으로 갔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러고는 전자음이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는 문을 밀고 나왔는데 복도에는 남도경이 서 있었어요. 남도경은 은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물에 빠질 뻔했네요. 조심하세요. 은하는 남도경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복도를 빠져나와 계단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젖은 옷을 입은 채 걸으며 은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는데 익명 기부자 명단, 계좌 이체 내역서 모두 선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은하는 옷을 갈아입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촬영한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겨 정리했는데 파일명을 하나하나 적으며 분류했어요. 이제 퍼즐 조각이 모이고 있어. 은하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장 박성우가 본인을 살렸다는 사실, 남도경이 연락 두절됐다는 기록, 그리고 무연고 환자 지원과 관련된 계좌 흔적이 있었어요. 은하는 노트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적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지금까지였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보여. 은하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어요. 은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었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은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간호팀장 한수진이었어요. 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내일 점심때 뵐까요?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월요일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말 동안 정리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는데, 은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간호팀장 한수진이었어요. 은하 씨, 점심때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하는 병원 뒤편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수진이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55살로 병원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였어요. 은하는 자리에 앉았고 한수진이 메뉴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뭐 먹을래요? 제가 살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한수진은 된장찌개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한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은하 씨, 10년 전 일 기억나요? 은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그날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2015년 3월 12일, 응급수술 환자였죠. 보호자가 도망쳤던 그날이요. 은하는 한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수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도 그날 수술실에 있었어요. 막내 간호사였죠. 당신이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고 한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병원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수술비를 대신 내겠다고 하셨죠. 익명으로요. 한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어요. 이거 당신에게 줄게요. 그날의 기록이에요. 은하는 서류를 받아 펼쳤는데 익명 기부자 서명란에는 박성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장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부담 가질까 봐요. 하지만 최근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은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는데 10년 동안 누가 본인을 살렸는지 몰랐어요. 익명의 기부자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병원장이었습니다. 한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그날 수술실 밖에 병원장님 부인도 계셨어요. 윤미정 간호부장님이죠. 두 분이 함께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정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는데 두 분 모두 본인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얹을까 봐요. 병원장님은 그런 분이에요. 조용히 돕고 말하지 않는 분이죠. 은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했고 동시에 미안했어요. 10년 동안 모른 채 살았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수진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은하 씨, 남도경이라는 사람 알아요?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10년 전에도 수상한 구석이 많았어요. 무연고 환자 지원과 관련해서 뭔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한수진을 바라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었나요? 당시 회계팀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지원금 처리 과정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일부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내용과 일치했어요. 은하는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시겠어요? 한수진은 복사본을 받아 읽었는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지하 기록실에서 찾았습니다. 한수진은 복사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문제가 크겠는데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당시 상황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한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어요. 그날 일은 저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사무실로 가는 길에 병원장실 앞을 지나쳤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은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장과 윤미정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10년 전 본인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은하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수진이 준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는데 소중한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은하는 집에서 남편 박재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민이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흥. 한수진 팀장님을 만났어. 무슨 얘기 나눴는데?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요. 그날 누가 나를 살렸는지 알게 됐어. 재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누구였는데? 당신 아버지였어. 병원장님이 익명으로 수술비를 내셨대. 재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흥. 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재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을 각별히 대하셨구나.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는데 병원장이 본인을 행정팀에 채용한 이유, 승진을 도와준 이유, 모두 그날의 일 때문이었어요. 나는 왜 그날 살아남았을까? 은하는 중얼거렸고 재민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을 거야. 은하는 재민을 바라봤는데 재민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은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한수진과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과거 회계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아는 직원들을 조용히 만났어요.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15년 당시 회계 담당자였던 직원이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는데 은하는 그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연고 환자 지원금 중 일부가 보류된 사례가 많았고 그 기록들이 나중에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찾아냈고 지원이 보류된 환자들의 명단과 금액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은하는 한수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은하는 한수진을 만나러 병원 뒤편 카페로 갔습니다. 한수진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봐요. 당시 회계 기록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은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무연고 환자 지원금 관련 계좌 이체 내역이었는데 일부 금액이 병원 공식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 계좌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송금된 흔적이 있어요. 금액도 적지 않고요. 은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좌 번호와 송금 날짜,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패턴이 보였어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정 금액이 이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한수진이 말했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 계좌 주인을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은하는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는데 이사회에 보고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날 밤 은하는 집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15년 장부 복사본, 익명 기부자 서명 서류, 계좌 이체 내역, 증언 기록까지 모두 바인더에 넣었어요. 표지에는 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컨설팅 팀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는데 은하는 회의록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남도경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박성우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컨설팅 팀의 최종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도경이 일어나 프레젠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시스템 개선안이 나타났어요. 한성의료원의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무연고 환자 지원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남도경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과거 지원금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남도경이 은하를 바라봤는데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은하 부팀장, 무슨 질문인가요? 은하는 가방에서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정리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2015년 당시 무연고 환자 지원금 중 일부가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금액이 특정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은하는 바인더를 펼쳐 계좌 이체 내역서를 꺼냈어요. 이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고 남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단순 회계 처리 과정의 임시 계좌입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은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금액들이 최종적으로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보류된 지원금은 어디로 갔나요? 남도경이 말문이 막혔고 은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2015년 3월 12일 한 응급 환자의 지원이 보류됐습니다. 보호자는 연락 두절됐고 환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은하는 장부 복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보호자 이름은 남도경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남도경 총괄이사와 같은 분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남도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 박성우가 일어났어요. 그 환자는 제가 살렸습니다. 익명으로 수술비를 냈습니다. 보호자가 도망쳤으니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박성우에게 향했어요. 2015년 3월 12일 응급수술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수술비를 냈고 그 환자는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우는 은하를 바라봤어요. 최은하 부팀장이 바로 그 환자였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은하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남도경 총괄이사는 당시 보호자로서 병원을 떠났고 무연고 환자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박성우 병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윤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하야, 수고했어. 윤미정이 은하의 어깨를 토닥였고 은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살아남은 거야. 은하는 윤미정을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풀리는 응어리였어요. 이사회 청문회 이후 병원은 긴급 내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회계팀과 감사팀이 합동으로 2015년 전후 무연고 환자 지원금 관련 기록을 전수 조사했는데 며칠 동안 병원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수요일 오후 감사팀장이 병원장실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은하도 함께 호출됐고 박성우 병원장과 윤미정 그리고 이사 몇 명이 자리에 있었어요.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5년 당시 남도경은 병원의 외부 컨설턴트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상당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던 상태였고 재기를 위해 컨설팅 프리랜서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남도경이 돈이 필요했고 그 절박함이 범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남도경은 병원 시스템 개선 업무를 맡으면서 무연고 환자 지원금 집행 프로세스를 검토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당시 병원은 시스템 개편 중이었고 외부 전문가에게 상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남도경은 이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남도경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무연고 환자 지원 신청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보류 처리했습니다. 보호자 연락 불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를 만들어냈고 그 금액들을 임시 보관 명목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최은하 씨의 경우는 어땠나요? 더 악질적입니다. 감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도경은 최은하 씨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병원 컨설턴트였습니다. 당시 최은하 씨는 중증 응급 환자였고 복잡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보험 적용 후에도 1,500만 원이라는 본인 부담금이 나왔지만 실제 수술 원가는 훨씬 컸습니다. 만약 무연고 환자 지원금을 신청하면 병원이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을 남도경이 중간에서 빼돌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윤미정이 물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됐나요? 상세한 수술 내역을 보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남도경이 지고 있던 빚을 거의 대부분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의 아내를 대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었고 발각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잠시 멈추고 다시 말했어요. 결국 남도경은 지원금을 빼돌리는 것도 아내를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도경은 본인을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조차 이용하려다 실패하고 결국 도망쳤던 것이었어요. 총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박성우가 물었고 감사팀장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남도경이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빼돌린 금액은 약 8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건의 무연고 환자 지원금을 조금씩 빼돌려 모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인의 빚을 완전히 갚기에는 부족했을 겁니다. 은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도경은 그 돈으로 본인의 빚 일부를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남도경이 당시 병원을 떠난 뒤에도 지원금 빼돌리기가 계속됐나요? 박성우가 물었고 감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남도경이 떠난 직후 병원이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허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빼돌려진 돈은 추적되지 않았고 남도경도 조용히 사라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책임이 큽니다. 당시 시스템 관리가 허술했고 외부 컨설턴트에게 과도한 권한을 줬습니다. 병원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은하가 말했어요. 남도경이 빚 때문에 절박했고 그 절박함이 범죄로 이어진 겁니다. 저를 살려주신 건 병원장님이십니다. 박성우는 은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남도경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H&L 파트너스는 남도경을 즉시 해임했고 병원과의 계약도 종료됐어요. 수사 결과 남도경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남도경 사건 이후 병원은 한동안 내용을 겪었지만 결국 새 시스템을 세우고 환자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과거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환자 연대 기금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은하는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집에서 남편 박재민과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결혼 사실 공개할까? 재민이 물었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잖아. 재민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혼자 감당하게 해서. 아니야. 나도 원했던 거야.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는데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2주일 뒤 은하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고 은하는 다시 행정팀 부팀장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가볍고 편안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은하는 접수창구 업무 지원을 나갔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은하는 한 명씩 응대했어요.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손이 떨리며 보험증을 내밀었는데 은하는 보험증을 받아 확인했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은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도경 어머니.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가 참 못났죠. 은하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남도경의 어머니였는데 주름진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는데 분노, 원망,
그리고 연민이었어요. 10년 전 본인을 버린 남자의 어머니였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아픈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환자 접수 완료됐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은하를 바라봤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접수증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은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은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았는데 복수도 끝났고 진실도 밝혀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회복뿐이었습니다. 접수 업무를 마치고 은하는 창구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는데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박재민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하는 재민 옆에 앉았어요. 오늘 남도경 어머니가 오셨어. 재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했어? 접수해드렸지. 환자니까. 재민은 은하를 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복수는 끝났고 회복은 지금부터야. 두 사람은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는데 건물들 사이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바늘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10년간 간직했던 그 케이스였는데 안에 들어있던 메모지를 꺼내 읽었어요. 2015년 3월 12일. 수술비 1,500만 원. 보호자 도망. 은하는 메모지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고 하늘로 흩어졌어요. 이제 놓아줄게. 은하는 중얼거렸고 재민이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결혼 사실을 공개하는 것,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 아이를 갖는 것, 꿈꾸던 일들을 하나씩 계획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은하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강하게 버텨줘서. 두 사람은 옥상에서 일어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하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과거의 서류들은 없었어요. 오직 오늘과 내일의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는데 은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하는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군만두 가게 앞에 멈춰 섰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오늘도 군만두?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걸로 할게요. 뭐가 맛있어요? 떡볶이 어때요? 오늘 막 만들었어요. 좋아요. 떡볶이 주세요. 은하는 따끈한 떡볶이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군만두 대신 떡볶이를 선택한 오늘이 작지만 큰 변화였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먼저 와 있었는데 은하는 떡볶이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오늘은 새로운 걸로 사왔어. 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데? 변화가 필요했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은하는 문득 생각했어요. 10년 전 수술대 위에서 본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과거를 끝내고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하는 재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자. 응, 행복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는데 은하의 눈가에도 빛이 반짝였어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회복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화려한 겉모습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 빛날 수 있기를.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